2부에서는 오늘장 마지막 공략주와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먼저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급주택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68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웅진 케미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사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 창구가, 외국인 창구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평균 단가는 930원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하방이 900원까지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시가가 좀 매도 자리인데 만약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반등할 적에 950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주식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강한 주식, 뭐, 한국전력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뭐, 외환은행. 그래서, 은행주와 경기 방어주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CLSA 창구에서 31,200원대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역별 추세에서 뭐 반등폭이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32,000원까지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보유의 의견을, 웅진케미칼은 매도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기관 쪽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2,377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투신권을 좀 볼까요? 지금 632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의 특징은 어떤가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오늘 이제 보험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은행업종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위권에 있는 메리츠, 뭐, 화재라든가, 메리츠, 금융지주, 뭐,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오전장에 11시간대 가장 매도를 많이 했던 하나금융지주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46,0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하나창구입니다. 하나창구가 지금 한화입니다. 한화. 예. 한화창구가 좀 매도 창구고요. 39,700원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이제 볼리저밴드 상단선 라인 때까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500원까지는 좀 보유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외환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 창구를 이용해서 좀 투신권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평균 매수 단가는 7,48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볼리저밴드 상단선인 7,700원까지는 보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다음은 연기금 쪽을 보죠. 오늘 연기금 투자가들, 541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네요.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 최근에 꾸준하게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이제 IT와 자동차, 금융, 뭐, 전방위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지고요. 오늘은, 기아차를 좀 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약 77,000주 정도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삼성 창고가 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53,500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단기 역별 추세에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14일, 15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환율에 대한 논의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T와 자동차주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000원까지는 보유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주식에서는 뭐 같은 업종에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양창구에서 동양창구가 투신권의 매도 창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33,0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만 4,500원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특징은 이제 뭐 현대차는 일단은 밴드의 상단선 라인에 왔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지만 기아차는 보유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장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주가가 시장의 그 지수가 한 달 동안에 그 해외 증시에 비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냈던 첫 번째 요인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뱅가드 관련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 부분은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주가의 악재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관련 악재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긴 하겠지만 추세를 좀 꺾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990포인트까지 상방을 열어두시고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만기 전에 좀 움직이는데요. 만기가 지나고 나서도 저는 14일에서 15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상권까지는 주식을 보유하는 관점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밀렸다가 미리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의 반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990포인트 선까지는 좀 홀딩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그 시각이네요. 신현식 전문가였습니다.